그 중에 핑크 키티 커버 같은 거 달아주면 여자들이 은근히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가격표본읽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트렌디의 버튼 시동팩, 드라이브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서 2,65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디 기본 등급이라고 해도 앞좌석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이얼 변속기 같은 K5의 필수 옵션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버튼 시동팩을 넣으면 홀딩 타입으로 되어 있던 차 키가 원격 시동이 되는 스마트 키로 바뀝니다. 물론 스마트 키 하나 들어오는데 59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지만 하이패스와 크롬 도어 핸들까지 들어오니까 뭐 이 정도는 봐줄만 하죠. 162만원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전 좌석이 오토 업다운이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로 바뀌는데, 참고로 소나타는 아무리 옵션을 넣어도 앞좌석만 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K5가 완승이에요. 게다가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오니까 살짝 부담스러웠던 유보 내비팩의 가격이 조금은 수긍이 되긴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안됩니다. 트렌디에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프레스티지까지 가야만 넣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왜 이렇게 파냐고요? 뭐 이게 기아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뭐. 74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도 넣는 게 좋은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크루즈야 장거리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밀리는 도로에서도 개꿀 편하고요. 사각지대 경고장치로 안전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74만원 아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가죽 열선 스티어링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 한철 쓰는 열선 쓰자고 프레스티지 가면 너무 지출이 심하죠. 가죽이 아쉽다면 인터넷에 가죽 핸들 커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핑크 키티 커버 같은 거 달아주면 여자들이 은근히 좋아하죠. 앞좌석 통풍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통풍 같은 거 없어도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더운 게 너무 싫으시다고요? 그럼 뭐 옷을 얇게 입으면 되죠 뭐. 운전석 전동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이지 액세스도 안 되는 전동 시트는 빵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번 만지지도 않을 옵션에 괜히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레인 센서 없습니다. 하지만 레인 센서 그닥 내 맘에 맞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1.6 터보를 최대한 저렴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렌디의 버튼 시동팩,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넣으면 2,730만원인데요 2.0보다 79만원 더 비쌉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RMDPS 같은 파워트레인과 조향 부분에서 앞서고요. 하이브리드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구성은 비슷한데요. 트렌디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넣으면 2,979만원으로 2.0보다 328만원 더 비싼데요. 2.0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버튼 시동팩을 팔지 않습니다. 또한 브라운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LPI의 경우 프레스티지가 등급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옵션 조합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조합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서 2,77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22만원 올랐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K5는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가죽 열선 스티어링의 유무에 따라 올겨울 행복하게 보내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되고요. 운전석 허리 지지대도 중요한 게 나이 들면 가장 먼저 쑤시는 데가 바로 허리입니다. 그런데 허리 지지대 없는 차를 타면 진짜 운전 좀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또한 앞좌석 통풍 시트, 이것도 만족도가 높은 옵션인 게 이게 은근하게 등과 엉덩이의 땀을 살짝 말려주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패밀리카로 타기 위해 컴포트를 넣는 거,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탈 차라면 굳이 이건 넣지 마세요. 동승석 전동 시트나 뒷좌석 열선 시트 없어도 둘만 타는 차라면 옵션은 충분합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 없습니다. 하지만 K5가 뭐 팰리세이드처럼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깟 전방 주차 센서 없어도 주차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으로 뭐 게임할 것도 아니고 12.3인치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 계기판에도 4.2인치 컬러 LCD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 돈 쓸 필요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하지만 K5 타서 창문 열고 차 옆에 봐보세요. 한눈에 앞에서 뒤까지 다 보이죠. 그게 바로 현실의 서라운드 뷰입니다. 아주 잘 보이잖아요. K5 정도의 크기의 차라면 서라운드 뷰는 없어도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어봤자 남에게 자랑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옆에 타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오는 정보도 뭐 속도나 내비 정보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하는데 없어도 지장 없습니다. 그렇다면 1.6 터보의 이번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인치 유브 내비게이션 넣으면 2,891만원인데요 2.0보다 118만원 비쌉니다.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RMDPS 같은 파워트레인과 조형 부분에서 앞서고요. D컷 스티어링이 추가되는 점도 반가운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이번 조합으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유브 내비게이션 넣으면 3,110만원으로 2.0 대비 337만원 더 비쌉니다. 대신 이렇게 사면 따로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는다고 해도 후미등은 LED 후미등이 들어옵니다. LPI는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유브 내비게이션 넣으면 2,803만원인데요 2.0보다 30만원 더 비쌉니다. 옵션 구성은 2.0과 동일하고 공회전 제한 장치가 없긴 하지만 뭐 이건 상관없죠.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브 내비게이션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가지고 3,09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325만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는 그 K5를 사려면 트렌디 프레스티지는 잊으세요. 그 K5는 바로 노블레스부터 시작하는 차입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이 보기에도 시원시원하고 좋고요. 전방 주차 센서는 운전 경력이 15년인 저도 아직 매일매일 쓰는 개꿀 옵션입니다. 만약에 저 이거 없었으면 차 몇 번은 긁어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옵션이 바로 이 서라운드 뷰 옵션인데요. 이게 있으면 확실히 주차 기둥에 옆면을 긁을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64만원짜리 컴포트는 노블레스 정도 오면은 넣어주는 게 맞는 게 동승석 전동 시트 되면서 워크인 디바이스 추가되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기에 딱 좋은 차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진짜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제 얘기 듣고 넣으신 분들은 저에게 충성하면서 정말 만족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장치 작동 유무와 사각지대의 차량 상황까지 보여주니까 계기판과 내비를 번갈아가며 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12.3인치 LCD 계기판 달래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달래 하면 전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주차장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굳이 번거롭게 차 넣고 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좁아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요? 뭐 살 빼면 공간이 충분해지겠죠. 퀼팅 가죽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K5 시트에 바느질 좀 박는다고 뭐 K5가 K9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가죽 시트 바느질에 굳이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없는데요. 하지만 크렐 사운드 단다고 해서 뭐 차 안이 오페라홀이 되는 게 아니죠. 가격도 보니까 59만원이 나오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에어팟 프로 2개 사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제가 애플 빠돌이라 하는 말이 아니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굳이 쓸 일도 없는 기능입니다. 부부가 운전하신다고요? 그래도 이미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맞추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운전 잘하는 사람은 시트 포지션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1.6 터보를 3번 조합으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면 3,216만원으로 2.0 대비 118만원 더 비쌉니다.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RMDPS와 같은 조향 부분이 앞서고요. D컷 스티어링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으면 3,444만원인데요 2.0 대비 346만원 더 비쌉니다. 대신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는다고 해도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옵니다. LPI는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넣으면 3,068만원으로 2.0 3번 조합보다 오히려 30만원 더 싼데요. 기본적인 옵션 구성은 뭐 2.0과 동일하지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컴포트 옵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LPI의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시그니처에서만 넣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공회전 제한 장치도 없습니다.